조금만 걸어도 아프다든지 아니면 뭐 잘 뛰지를 못하다든지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가 병적인 평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병적인 평발도 그럼 다 꼭 치료를 해야 되느냐? 안녕하세요, 두발병원 이강입니다. 일단 평발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병은 아닙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평발이 있으면 군대를 간다 안 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 그래서 평발 자체를 하나의 질병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키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남들보다 아치가 좀 높은 사람이 있을 거고 낮은 사람이 있는 건데 아치가 평균보다 유난히 낮은 거를 보통 우리가 평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평발은 병이 아닌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키가 작다고 병으로 보진 않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런 개념인데 평발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아치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아치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뒤꿈치라든지 앞꿈치라든지 여러 다른 부위에 어떤 변형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조금만 걸어도 아프다든지 아니면 뭐 잘 뛰지를 못하다든지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가 병적인 평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병적인 평발도 그럼 다 꼭 치료를 해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소 좀 걷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내 삶에 어떤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꼭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을 수가 있는 거고, 반면에 나는 뭐 축구가 너무 좋고 뭐 뛰어다니고 싶은데 혹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 학교 최고 잘 못 찾아갈 정도의 어떤 크게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 뭔가 하나의 어떤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보통 이제 평발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진단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발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발이 이렇게 있으면 원래 이 발목뼈부터 해서 발등뼈까지 쭉 일직선 평행하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발이 아치가 이렇게 무너진다, 즉 평발이 된다,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무너져 버리게 되면 무너졌을 적에 보면 그 모양이 이 발목뼈가 이제 이 발등뼈에 비해서 쭉 아래로 꺼지는 겁니다. 쭉 꺼져 버려갖고 그거를 이제 각도로 측정해서 한 5도에서 10도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걸 갖고 이제 평발이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평발에 있어서 치료도 그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다양한 어떤 재활 치료도 해볼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깔창 등의 어떤 보조기, 교정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실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드물지만 이제 수술까지 가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평발이 있게 되면요, 제가 아까 전에 다양한 변형들이 동반된다고 했잖아요. 보통 가장 큰 게 뭐냐면 종아리 근육이 좀 짧아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아킬레스건이 짧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아킬레스건 길이가 짧아지는 건 아니고요, 타이트해지는 거죠. 아킬레스건도 사실은 이게 종아리에 가자미근과 비복근이라고 하는 두 가지 근육이 합쳐진 거라서 사실 아킬레스건이 짧아진 경우도 있지만 또 비복근이 짧아진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좀 진찰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아킬레스건이 좀 짧아졌습니다, 제 종아리 근육이 짧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종아리 근육이 짧아져서 이 뒤꿈치 하태부라고 하죠, 이 부분이 짧아져서 또 불편감이 있으면 아이들이 또 까치발 걷기도 하고, 좀 오래 걷다 보면 종아리가 쉽게 피로하다, 아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걸 치료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스트레칭이에요. 스트레칭을 해보라 하죠. 스트레칭도 뭐 생각날 때마다 한두 번씩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꾸준히 해야 됩니다. 보통 저는 제일 추천하는 거는 이제 스트레칭 보드라는 걸 구입해갖고, 그게 뭐냐면 앞꿈치 이렇게 들어주는 찰판 같은 이제 그런 운동해주는 기구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거기에 서 있게끔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일부러 서 있으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게 너무 바쁜데 요즘에 그 일일이 신경 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권하는 거는 보통 이제 화장실 옆에 두고, 우리 아무리 바빠도 양치질 하잖아요. 그럼 아침 저녁으로 양치를 할 때마다 서 있게끔 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주다 보면 종아리 근육이 조금 당겨지면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좀 풀어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애들은 이걸 꾸준히 하면 정말 종아리 근육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한번 꾸준히 해보면 효과를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깔창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깔창은 뭐냐면 이제 발을 이렇게 본을 떠갖고 사람 발 모양에 만드는 그 깔창 딱 만들어서 아치를 좀 지질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디딜 적에 원래 철푸덕 걷던 분들이 그 아치를 딱 지질해주게 되면 아무래도 그 아치가 형성된 채로 뒤꿈치, 앞꿈치에 걷게끔 되다 보니까 걷는 걸 훨씬 더 편안해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보조 교정기 같은 걸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해도 안 낫는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수술을 해야 되죠. 근데 수술 그러면 겁나잖아요. 야, 이거 하나 때문에 수술해야 되나요?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평발 때문에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제일 큰 거는 뭐 엄마들이 우리 아이는 뭐 걷는 속도랑 뛰는 속도가 똑같아요. 친구들하고 농구, 축구 전혀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걸어도 아프다라고 하면서 잘 안 걸어 다니려고 하고 뭐 활동도 잘 안 하려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친구들하고 한참 뛰어놀고 상당히 어떤 그런 사회성 발달, 그게 되게 중요한 시기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발이 불편해서 안 돌아다니고 하면 성격에도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끊어주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수술 이야기를 끄는데, 보통 수술은 어떤 환자들한테 하라고 하느냐면 한 발을 선 채로 뒤꿈치를 들어보라 그래요. 그럼 진짜 병적인 평발이 있는 아이들은 이 뒤꿈치를 못 들어요. 안 믿기겠지만 진짜 안 들립니다. 들어보라 그러면 아파요, 힘이 들어가요 그럽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한테 그러면 수술의 목표는 뭐냐?
평발을 교정해주는 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아이가 뒤꿈치 잘 못 들어왔고 잘 뛰지도 못하고 오래 걷는 걸 힘들어하는 걸 그걸 해소를 해주려고 하는 거죠. 아무리 평발이 심해도 안 아픈 아이들도 있거든요. 이런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좀 각도가 조금 틀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상당히 불편해해서 기능적으로 좀 떨어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딱 수술해주면 기가 막히게 좋아져요. 이렇게 수술이라고 하는 게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변형을 교정하려면 뼈를 자르고 막 붙이고 해고 다시 교정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애들 때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자녀 성장이라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즉 키가 계속 크잖아요. 키가 크는 것 자체도 하나의 변형이 바뀌는 거죠.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 성장 있을 적에는 계속 바뀔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때 간단하게 어떤 발에다가 핀 하나만 딱 박아놓잖아요. 그럼 그 발 주위에 신경이 자극을 받아지는 분이 갖고 1년, 2년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평발이 교정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진짜 신기해요. 제가 처음에 이 수술을 한 13년 전에 처음 해봤는데 저도 되게 놀랍더라고요. 사실 이 수술 자체는 벌써 한 50년, 60년 이상 되게 오래된 그런 수술입니다. 되게 검증이 된 수술이라서 합병증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미 다 밝혀져 갖고 아이들한테 수술을 하게끔 해도 너무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수술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통 마취를 하는데 마취는 보통 하반신 마취하고 수별 마취를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수술의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보통 만 10세에서 12세, 즉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은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 되면 아무래도 어떤 그런 주사 맞고 하는 데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신 마취를 한 상태로 그냥 수면만 해버리면 그냥 자고 일어나 있으면 수술 다 끝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조그만하게 이 바깥쪽 복숭아뼈 아래쪽에 한 1cm 정도 되는 절개를 해갖고 거기다가 핀 하나 박아요. 끝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좀 진찰해보고 좀 종아리 근육이 짧다 싶으면 그 종아리 근육도 좀 칼집을 나고 또 늘어줍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수술 시간도 한쪽에 한 1, 20분 하면 끝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만 마취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한 1박 2일 입원을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음에 퇴원하고는 한 3주 기부스를 하게끔 해요. 3주 기부스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핀만 박은 경우에는 바로 다음날부터 걷게끔 하는데, 많은 경우에서는 사실은 종아리 근육을 좀 늘려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종아리 근육을 늘려준 다음에 그냥 걸을 하잖아요. 그럼 다시 몸으로 쫙 붙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스트레칭 하게끔 이제 종아리 근육 늘려 놓고 나서 발목 쭉 올려줘요. 올려준 상태로 이제 기부스를 한 3주 하게 되면 종아리 근육 자체가 늘어나서 이제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주부터는 바로 걷게끔 하죠. 성격이 좀 조심스러워하는 아이들이 있거나 통증에 대해서 예민한 아이들은 한 수술하고 나서 한 두세 달 정도 약간 쩔뚝쩔뚝 거리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 끝나고 나서 몇 주 내에 자연스럽게 잘 걷습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한 수술 방법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발의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어른 될 때까지 계속 크는 게 아니라 보통 한 14세 정도 돼서 끝나요. 그래서 자녀 성장이 좀 있어야지 그 수술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수술할 수 있는 나이가 무조건 뭐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에서 키가 한참 많이 남았다라고 해서 수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발의 자녀 성장이 많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만 12세 미만, 즉 한 초등학교 고학년 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수술한 아이의 비포 애프터 사진인데, 이게 지난 여름방학 때 수술하고 나서 어제 저한테 와갖고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던 아이고요. 만족을 해갖고 반대쪽 이제 수술을 이번 겨울방학에 잡은 그런 학생이 되겠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발등뼈랑 발목뼈가 보면 이 두 뼈가 서로 어긋나 있죠. 발등뼈에 비해서 발목뼈가 쭉 아래로 내려가는 걸 제가 평발이다라고 했는데, 보통 한 25도 정도의 평발이 있던 게 수술하고 나서 보면 일자로 쫙 편하게 된결됐어요. 제가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보다시피 자르고 붙이는 아무것도 없이 핀 하나 박은 게 답니다. 엑스레이에서는 금속이 좀 커 보이는데요. 저 굵기가 6.5mm예요. 1cm도 안 되는 아주 얇은 핀입니다. 길이는 보통 제가 쓰는 게 보통 한 35에서 45mm. 이렇게 하는데 좀 불편하면 제거를 보통 하게끔 하는데, 발성장이 제가 보통 한 만 14세 돼서 끝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만 14세 정도까지는 유지하게끔 하고 나서 뽑게끔 하고요. 유난히 불편한 아이들이 2, 3년에 한 명 정도 있어요. 그랬던 경우에 있어서는 한 1년 만에 뽑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제가 권하는 거는 사실 학생들이 다 바쁘지 않습니까? 학교도 다 해야 되고 할 게 많다 보니까 좀 시간이 제일 많이 날 때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 혹은 고등학교 잘 수능 마치고 와서 뽑으러 합니다. 그러면 성인이 돼서 아주 편하게 발을 잘 쓰고 뛰어다니는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발로 병원 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